다주택자들이 사실 더 위험하죠. 어떤 상황일까요? 버틴다고 하죠. 올해 초부터도 그 업계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거래량이 박살났고 급매물 거래되고 있죠. 급매물 거래되고 있는데 지들이 안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뭐 예전에는 연일 신고가였는데 3분의 1은 신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뭐예요? 맨날 연일 신고가 뛰었는데 12월, 뭐 11월, 10월 이럴 때 다 신고가 뛰었다는 거죠. 가격 엄청 뛰었으니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그렇다면은 요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 하락되고 있다. 근데 하락지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막 자전거를 1억, 2억씩 막 뛰어서 하고 있는 거고. 또다시 그러니 안 팔아. 6%로 인상하는데 안 팔아요? 1월부터? 한 3월만 돼봐요. 그때부터 슬슬 장난 아니기 시작할걸요? 작년에도 그랬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올리지도 못했죠. 국회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었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조금 올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얘기하면 재작년에 많이 올렸는데 남의 돈이라서 쉽게 생각하냐, 이게 아니라 이번에 올린 것에 비해서 조금 올렸는데도 9.13 때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뭐 증여세 할증 과세하면 다주택자들이 더 버틴다. 이 뭔 개소리야! 증여세 할증 과세하면 어떻게 돼요? 팔든가 보유세 내든가죠. 보유세를 내기가 힘드니까 증여를 해서 하는 건데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는 팔든가의 길이 더 열렸다는 소리인데, 더 버틴다는 것은 남의 돈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놈들이라는 거죠. 뭐 효과는 글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효과는 글쎄부터 나오니. 인터넷에서 엄청 재밌는 거 봤어. 라이트하우스 영상인데 근데 옆에서 라이트하우스 영상 재미없던데 옆에서 계속 이 얘기 하고 있어봐요. 누가 와가지고 대여섯 명이 그 얘기 해봐요. 듣기 전부터 재미가 없죠. 매수 우위지수 떨어지고 있었죠. 떨어지고 있는데 12월 매수 우위지수 역대 최고, 계속 그 얘기하니까 조금 오른 거예요. 매매 거래지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상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죠. 1월 돼서 심리는 올렸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력이 되느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되느냐? 아니죠. 저거 뭘로 올린 거예요? 다 꼼수. 자전거래 들켰죠. 신고가의 판 아파트 한 달 뒤에 거래 취소해서 가격 왜곡 불렀다. 이게 뭐다? 자전거래다. 신고가 10건 중에서 5건이 신고가다. 이런 식으로 맨날 보도 때리는데 나머지 5건 가격 떨어진 거 이야기하지 않죠. 요 5건 신고가 중에서 한 2건 정도는 자전거래고 한 3건 정도는 누가 속아서 산 거고, 이런 상황이죠 보통. 지금 임대사업자들 의무 위반 걸렸어요. 걸렸으면은 제대로 들어가야죠. 왜? 임대사업자 정책을 저도 여러 번 비판했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단점은 뭐예요? 다주택자들 버티게 되는 거고, 세금 안 내니까 가격 띄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효과들이 있었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어서 9.13 이전까지. 그런데 장점은 뭐였어요? 임차시장 안정이었죠. 또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전월세 신고제가 6월쯤에 나올 예정이죠. 올해. 임대사업자들은 신고를 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임차 정보 취합에 유리했었다. 이것도 거짓 정보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임차시장이 안정됐냐?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지키지 않았죠. 의무 위반. 그러니까 임차시장 안정에도 방해가 됐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 과태료 이 정도로 끝내면은 그동안에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은 게 훨씬 더 클 텐데, 그러니까 아예 이익 환수해야 되죠. 요거에 대해서 세금 환수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위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8년 약속 임대주택 3년 뒤에 팔아서 4억 더 챙겼다. 종부세 안 내고 양도세 중과배제 냈었죠. 양도세도 안 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받은 혜택들 4억이 된다는 소리죠. 이거 환수해야죠. 환수하고 거기에 추가로 과태료 들어가야죠. 저런 것들이 걸리고 있다는 건 이제 저짓거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 자, 그 다음 불법 증여도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탈세하고. 자, 몇 가지 걸리는 게 부모 전세 같은 경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증여인데 증여 아닌 것처럼 뭐 10억짜리 집을 하는데 부모가 뭐 인근 시세 한 7억 정도 되는데 8억 들어가지고 2억만 증여해가지고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낸 다음에 10억짜리 매수하고, 이게 살지도 않아요. 누가 살아요? 자식들이. 뭐 결국엔 부모가 은근슬쩍 어차피 자금 추적 계획서는 피했으니까 갚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부담부 증여 10억짜리 집을 하는데 집에 6억짜리에 근저당이 걸려 있었다. 요거는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요 6억에 대해서는 누가 갚아야 돼요? 증여받은 사람이. 은행 뒤져보니까 증여해준 사람이 갚고 있더라. 불법이죠. 그럼 이 6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받아내고 거기에 추가로 과태료까지 받고, 이런 것들 걸리고 있어요. 다주택자들 지금 빠져나갈 길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 담합수법들 저번에 할 때는 제가 엄청 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21억 밑으로 매물 내놓은 거 다 걷어들이고 그때 한 16억 5천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5천만 원 준다. 5천만 원 주면은 21억에 팔았다. 그러면 차익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4억 5천. 근데 5천만 원 주더라도 4억 더 남겨먹는 거죠. 매수인 속여가지고 매수인의 돈을 중개업자와 매물을 가지고 있던 매도인이 나눠 먹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별도로 1억 보너스 주고 여기다 추가로 그 자전거래 이야기 많이 했죠. 거짓 계약서 보내줘서 이런 거 거래됐다. 아직 신고가 안 떴을 뿐이다. 속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처음에는 아주 나쁜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용자예요. 왜? 내부 고발을 하고 있더라. 담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싹 다 걸렸다. 그러니까 갑자기 호가 사라지고 쭉 갑자기 높은 호가들이 쭉쭉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이나 부동산 거래분석원에서 더 잘 잡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한 짓은 쓰레기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뭐 좋은 거 하나는 던져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건만 거래됐던가 혹은 가짜 계약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뛰었죠. 언론에다가. 일면은 싫었어요. 아까 그 뭐 4억 정도 차익 남는 거에서 이런 데다 뿌리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신고가 계속 찍고 있다. 좀 비정상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있죠. 막 여러 군데에서 뉴스에서 어디 신고가 복붙해서 찍어주는 것들 경제지들이나 그 3개 언론에서 많이 하고 뒷돈 좀 받아먹고 있다. 그런 데는 진짜 걸려야 될 곳이다. 담합이 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론들이 이제 담합 심한 곳들을 찍어주고 있다. 신고가 뜨고 있다고 한 두세 언론에서 나오기 막 시작한 곳은 담합하고 언론한테 돈 먹이고 있는 곳이다. 왜? 저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가격 더 띄우고 가짜 계약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도 규제 완화, 특단의 공급 대책엔 재건축 규제 완화 나오나. 작년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급 대책 나올 때마다 계속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 없다. 근데 언론이 계속 이 지읒 니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 잘라버려야 되죠. 저런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설가의 나라죠. 소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그러죠. 소설 쓰시는 분들은 그 정직하신 분들, 기사 쓰는 분들은 정직하지 못한 분들이 소설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기사에서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 말 많으니까 완화 없다. 저번에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또 있냐고 그러냐. 이번에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양도세 완화 없고 재건축 규제 완화 없어요. 저래가지고 완화 하나 그런 말에 속아서 하면 안 된다. 자, 거래량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래량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죠. 1월 돼서 작살나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종부세가 6월인데 작년에 판 사람들 승자라고 그랬죠. 아, 올해 그래도 한 3, 4월까지는 더 오르겠지. 신고가 찍을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안 판 사람들 못 팔게 된다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더 심각하죠. 거래량 감소가. 저런 거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보류지, 분양, 신축. 보류지 뭐예요? 회사 보유분이죠. 시대에 맞춰서 가격을 올랐지만 분양하는 새 아파트다. 저런 거 비싸게 매수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빨리 비싸게 매수해야 되는데 찬바람이 불고 있다.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강남인데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강남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왜? 희소성 때문에. 강남에 가진 사람들은 집을 안 팔 것이고 워낙 좋기 때문에 강남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전문가라는 작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때요?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신축인데. 다주택자는 뭘 잡아야 잡혀요? 전세를 잡아야 잡힌다. 지금 전세가 띄우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래 갈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작년에 강화된 거 연봉 8천만원 이상 1억 이상 대출 금지 요거 만들었죠. 전세자금 대출 80%에 신용대출 20% 더해서 저금리 이용해서 월세보다 싸게 살았다.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이런 것처럼 전세 월세보다 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던 거죠. 이게 1억 이상 안 나온다는 거는 전세가 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80%로 해야 되는데 얘를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특단의 대책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공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들어올 공급보다 지금 당장 매물로 공급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되는데 80% 지금 전세자금 대출 과하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가야 돼요? 일단 뭐 서민들까지 피해줄 수가 없으니까 뭐 한 5억까지는 80% 유지하되 그 뒤에는 뭐 10% 줄이고 뭐 7억부터는 뭐 20%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가 전세가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가계대출도 억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예요? 일단은 신용대출 규제 쭉쭉 들어가고 있죠. 마통도 들어가고 있죠. 전세대출 쪼이기 들어가고 있죠. 전세대출 한도 줄이는 것도 있고 금리 올리는 것들도 있더라. 금리 올리고 있죠. 일반 신용대출을 올리고 있고 전세대출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고 계속 호도하고 있어요. 작년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갈곳 잃은 부동자금 1045조 부동자금 몰리고
최저금리의 최대 부동자금 뭐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데 몰린다, 몰릴 것이다, 몰릴 거야, 몰리고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부동자금 그래프는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부동자금이 오르고 있다는 건 뭐예요? 팔고 현금화 했다는 소리죠. 이러면서 뭐가 같이 올라가요? 가계부채가 같이 올라갔다. 이때 뭐 빠진 거는 아마도 어디로 많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자금이 빠지더라도 이제 부동산으로 안 들어올 거다. 왜? 규제가 이렇게 강한데 첫 번째로. 그리고 황금성이 그렇게 떨어지고 경제 위기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빨리 팔고 빠질 수라도 있죠. 돼요? 부동산이? 시중 부동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저축성 예금, 뭐 요구불 예금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부자들은 절대 부동산 안 사죠. 어디로 빠지고 있어요? 주식으로. 주식에서 그렇다고 막 주식이 엄청나게 뜬다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은 많이 낚일 수 있다고 그러죠. 지금 주식 들어가고 있는 20, 30대들 그 유동성 빼먹으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20, 30대는 부동산은 끝났죠. 주식 왜 해요? 집 못 사니까요. 집 사야 되니까요. 1등이 집 사야 되고 2등이 뭐예요? 노후 대비. 그러니까 집 사야 되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고수들이 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빠지고 있다. 부동산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토지보상금 나오면 부동산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결론. 자, 희망회로는 많이 돌렸어요. 굉장히 많은 희망회로를 돌렸죠. 다주택자들 버틸 수 있다. 90%가 버티고 10%가 못 버티면은 집값 제대로 떨어집니다. 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떨구는 거니까. 계속 신고가 찍고 심리 최고다. 이것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게 거래량이죠. 그 다음에 이들 비싼 매물보다 뭐 분양가 상한제 하고 뭐 이래도 분양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매물보다는 낫다. 근데 엄청난 공급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 세금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전세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금 전세 상승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전세 억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다주택자들이 희망으로 돌릴 것은 하나도 없다. 시중 부동자금,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것이다. 근데 부동산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가요? 증시로 가고 있다. 희망회로는 끝났다. 세금 많이 내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경제에 재난지원금이라도 한 번 더 돌릴 수 있고,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